여자분들이 프로텍션 오더를 내면 그것이 부부관계의 끝이 아닐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이미 폭력이라든지 폭언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에 보면 그것이 지속이 되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의미로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걸 부부관계가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못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 세 사람이 모였을 때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실제적인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자. 프로텍션 오더란 부부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가족관계 끝나는 것 아니다. 일단 세이프티가 중요하니까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걸 확보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 혹은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다시 조절 어떤 능력을 얻게끔 기회를 주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달하자. 동의하세요? 오케이. 굿. 사실 프로텍션 오더란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박 선생님 말씀하셨던 남자였던 그런 우리 문화적 상황에서 그런 어떤 그것이 나면 특별히 그들 스스로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그들에게는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질서가 더 이상 어떤 폭언이나 폭력을 통해서 그러는 컨트롤했던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심리 상담 속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식으로 보게 되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많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대화가 대단히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분들과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들의 아픔이라든지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혹은 화가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을 읽어드릴 단어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의미로 아프셔서 오셨다기보다는 어떤 의미로 남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이런 화라는 것들, 폭력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일하기를 원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여기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년 동안의 상담을 통해서 제가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령, 문제, 성별 그 모든 것이 다 달라도 결국 그들은 어떤 의미로 여기는 도박 중독자, 가족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젊은 청년들, 그리고 마리화나의 중독, 대마초에 중독되어 있는 청년들, 그 많은 그리고 가족들 포함해서 했는데 그들을 종합적으로 한 단어 속에 집어넣어 본다면 화가 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중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화나 있고 혹은 그 전에 받았던 상처, 가족들 안에서 특별히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들을 비난하는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 아버지와의 어려운 관계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젊은 친구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들과 상담을 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 화나 있는 사람, 그래도 그들도 희망은 있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로운 뉴질랜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사진은 fiordland org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분들 그런 그곳을 광고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봤는데 글쎄 여기서 사시는 많은 어떤 환경적으로 대단히 아름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일반적인 우리 교민들이 아니고 교민들 너무 많은 분들 건강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살아요.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은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 다 그렇더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아름다운 곳에서 살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 천국 속의 지옥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였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여기 오시는 것은 이민이라는 과정을 택하게 된 것은 실제로 그들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의미로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 여기를 오고 싶어 하지만 어떤 의미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내 삶을 위해서 모험을 하신 용감한 분들이셨어요. 왜 그들의 동기는 이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그럴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드리고 싶어요. 질문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여러분한테 표현을 한번 해보라고 할 거예요. 뉴질랜드에 사시면서 좋다라고 느낄 때가 있으세요? 오케이. 거기 사는 것보다 여기 사는 게 낫다 할 때가 있으세요? 오케이, 끝. 좋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아까 제가 말씀대로 전혀 문제 없는 분들 같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뉴질랜드 사는 게 힘들다. 차라리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나는 이럴 때 정말 화가 나. 그 두 가지를 놓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오른손은 나는 좋다. 이게 좋은 게 엄청나게 많다. 오케이? 왼손은 이건 왼손 난 정말 힘들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표현을 해주실래요? 내 삶을 봤을 때 좋은 게 너무너무 많다 하는 것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나쁜 게 많은 사람 정말 힘들다.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 둘, 셋. 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좋은 게 그럼 훨씬 많은 사람. 그러면 제가 이번에 왔다 갔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것은 제가 장난처럼 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안에서 규정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느 때 건강하게 살다가 잘 밸런스를 잡아가지고 살다가 가족의 위기가 올 때 다른 한국에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보다는 여기에서 쉽게 그 밸런스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동의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상처를 입으면 깊은 상처를 입어요. 여기 이민자들은. 그리고 쉽게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한테 오셨던 많은 분들은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어요. 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어요. 어느 상황이었냐? 그것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2012년도에 여기 에이시안 마이그런트,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이민의 과정을 그래프로 혹은 어떤 의미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2012년도에 그 도박 중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에이시안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들이 그거다 했던 게 있어요. 자, 왜 우리 에이시안들, 특별히 코리안들은 잘 살다가도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쉽게 어떤 강한 상처를 입을까?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 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냥 올 때 그냥 어떤 의미로 물론 여기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자리를 잘 잡았던 어떤 큰 나무로 우리들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큰 나무는 무슨 뜻이냐? 이민 오기 전에는 어떤 의미로 우리들 그 나무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전혀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 뿌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물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지금 저기 브랜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기 그 가지, 잎 같은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세세한 감정까지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어떤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들의 어떤 표현 그대로 어떤 그들과 engage, 그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의미로 아주 튼튼한 트렁크, 어떤 그런 기둥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말 그대로 그런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변화에도 우리는 그런 어떤 그런 가지들, 뿌리들, 정보 모든 걸 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 혹시 저런 과정들 보셨죠? 그렇죠? 한국에서 우리들 큰 나무를 옮길 때 20-30신 자란 큰 나무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요? 되게 가을철에 옮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뿌리를 자르죠. 어떤 뿌리? 잔뿌리를 잘라요. 그 나무에서 잔뿌리란 영양분을 흡수하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 그대로 저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 어떤 의미로 가장 중요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차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들 편하게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어떤 네트워크로부터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 잘려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말 그대로 요런 과정이 그런 어떤 말 그대로 잎이라든지 그런 잔 가지들이 잘라져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잔 가지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같은 나무가 이제 여기 왔을 때는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잔뿌리가 없어지고 몸통은 그대로나 속은 비어있고 그리고 어떤 놈들은 가지는 줄어들고 잎은 말라지고 말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강한 스트레스 속에 나무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원하는 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정보가 차단이 되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이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가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저 그림 혹시 알아보세요? 무슨 뜻 같아요? 우리 여자들 인생이네, 근데 이것은 있잖아요. 뉴질랜드 안에서는 여자들의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 표현도 괜찮다. 특별히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 여자 쪽을 이렇게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는 아버지 프로그램을 해요. 곰보다 여우가 낫다. 곰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 좀 표현해라. 아버지들 위해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근데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들어보는 것은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인 외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한국에서 잘 자란 나무들, 그 아버지들, 정보원, 표현들, 가장 기둥으로서의 아버지가 이민 와서 겪는 것은 아까 그 나무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아주 강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 나무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엄청난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서포트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근데 미안하지만 여기 우리 여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남자들이 상처를 많이 입어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남자들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실제로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그들은 대신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대신 뭘 해요? 화를 내요.
그게 이제 남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 어떤 꿀꿀한 느낌들, 그 처져 있는 느낌들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화로서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이 이런 어떤 정신적인 외상을 입게 되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사소한 잘못, 판단의 오류 이런 것들이 생겨요. 10불 줘야 될 때 한 100불 주고 그냥 오는 경우, 혹은 왼쪽으로 차를 왼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어느 때인가 오른쪽으로 돌고 아 저는 미친놈 앞에 아니 그 사람한테 오히려 하는 어떤 사소한 그런 것들. 그러고 나가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잔 것들을 이해를, 어떤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 고통, 지속적인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많은 행동을 해요. 왜? 그 행동을 하면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대신 그것이 중독 행위를 가져오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왜? 스트레스는 그대로인데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는 것을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잊어질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가족들끼리 싸움이 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결국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속으로 들어가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가서 이제 부인들이 참 힘들어하는 게 말 그대로 문제 해결을 어떤 의미로 남편한테 뭘 시키면 한국에서는 지 알아서 잘했는데 지금 푸시를 해도 남자들이 안 해. 왜 안 해? 그건 어떤 의미로 부인들이 어떤 의미로 그 남자들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기 전에는 정보가 필요해. 그런데 정보가 차단이 돼 있어.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것이 대단히 미니멈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남자들은 불안해요. 그런데 나는 그 남자들은 뭐라고 해요? 불안하다라고 부인한테 이야기한다? 안 한다. 그리고 뭐라고 해? 알았다니까 내가 한다고 했는데 왜 또 푸시를 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 그 안에는 많은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남자들한테는 있지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통증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오케이. 거기에서 이제 소화불량 같은 것은 가장 여기 의사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 어쨌든 가장 특징적인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화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가정폭력 혹은 폭언.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쉽게 화내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리고 쉬어도 쉬지 못하는 감정들,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생각이 끝나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생각을 해. 그래서 계속 잠을 못 주무시는 영향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 저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심장 박동수가 높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부부가 아주 행복한 부부들은 심장 박동수, 혈압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노할 수 있도록 허하라.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바로 그리고 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노한 이유를 우리가 들어줘야 해요. 그 사람들의 reasoning,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 특별히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사람한테 노할 수 있는 걸 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부부 상담을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부 상담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집에서는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정말로 그토록 바랐던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눈 맞추기를 많이 해요. 그죠? 눈 맞추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부부가
어떤 의미로 갈라지기 시작하면 혹은 자기 세상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제는 거의 부정적인 감정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바라보세요. 무슨 감정이 일어나는지. 근데 대부분 실패해요. 여자분들은 쳐다보는 순간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기 시작해. 그 남자는 어떻게? 앞에 오는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정이 공유되지 않는다.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 바라봐야 돼요. 아무 말 없어도 괜찮아. 눈을 맞춰야 돼요. 제 아는 형님이 손주 낳았대. 손주 낳고 나면 인생이 바뀌었어. 손주한테 눈을 맞추려고 정신이 없어. 그리고 사진에는, 모바일 폰에는 손주 사진밖에 없어. 부인 사진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식들 사진이 있는 게 아니라 손주 사진만 있어. 그걸 보고 있어요. 자, 눈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말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대화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라고 부탁을 드려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과 안 받고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는 사람, 혹은 바운더리를 넘은 사람과 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얼굴이 달라진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말에서 스톱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예요. 알아. 그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아. 저렇게 하면 남편 화난다는 거 알아. 근데 질러버려. 거기서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것도 이유를 보면 또 다 이유가 있어. 지가 먼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픈 사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스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 카운셀러 하면서 저는 제 어려움이 있다면 뭐냐면 말이 늦어져. 왜? 어떤 의미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담아내야 되니까 말이 늦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픈 사람들 이렇게 저랑 대화를 해보면 끝이 없어. 그런데 여기 우리 부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이야기 하는 거예요. 대화는 배구처럼 하라. 이건 이제 제가 어디서 이제 발견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상담 13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뭐가 이제 잡히기 시작하자는, 그쵸? 그 중에 하나가 대화는 오늘 조금만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 눈을 바라보는 거, 그 다음 대화는 배구처럼 하라. 배구는 뭐예요? 룰이 뭐예요? 볼이 넘어가면 저쪽에서 몇 번의 기회가 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볼을 갖고 있는다, 안 갖고 있는다? 안 갖고 있어? 그리고 넘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 되냐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해. 그래서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돼. 그러면 20분쯤 지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슬금슬금 사라져. 그러면 말을 높여. 이렇게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한테 드리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족들의 이야기, 감정이 퍼져날 수 있게 해서는 진짜로 어떤 의미로 우리들의 바운더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어떤 때는 챌린지, 우리 배구할 때 토스 스파이크도 하잖아요. 대신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그 선, 바로 그것이 어떤 의미로 중요해요. 근데 가족 대화에는 심판이 없어. 그렇죠? 심판이 누굴까? 심판은 결과예요. 여러분들 해보면 저쪽에서 옛날에 화 냈는데 화 안 내네? 그것은 지금 토스 하고 약 3분 정도 하고 저쪽에 당신 내 이야기 듣고 뭔 생각해? 이렇게 계속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게 어려워. 남자들은 뭐 할 이야기 뭐가 있기는 당신 알아서 해. 라고 하죠. 대신 초대를 해야 돼. 근데 여자들이 어떤 의미로 그때 화를 빡 내는데 어떤 때는 혹시 당신 이런 생각하는, 왜? 많은 한국의 남자들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감정 언어들이 대단히 단순해. 그런데 이민의 과정 속에서 더욱더 단순해져. 그래서 어떤 때는 부인들이 읽어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당신 내 이야기 듣고 참 아프겠다, 그지? 글쎄, 그러면 남자들이 뭐라 그럴까? 어쨌든 남자들이
그 감정을 필요하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못하니까 어떤 때는 혹시 당신 나한테 뭐 필요한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럼 남자들이 됐어. 개발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글쎄 큰 대화,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놈이로 한계가 있음을 알아요.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떤 경우에는 두 사람이 자녀든지 아들이든지 이제 자녀든지 부모든지 혹은 남편이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너무 어려운 이미 병적인 상황, 그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는 아까 우리 경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의 어떤 전문가의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왜? 프로텍션 오더, 그것은 어떤 의미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이프티 오더, 폴리스 세이프티 오더가 끝이 아니라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문가들로부터 계속 거부를 하니까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남자들도 오기도 하고 여자분들도 이제 남자들도 와서 하는 이야기 나 맞고 살아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그걸 조절을 못하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조언들이 있어요. 먼저 세이프티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 안전 확보, 탈출 루트,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아까 어떤 그 친구들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정말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어떤 미리 그 사건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혹시 너의 세이프티 하우스로 갈 수 있을까라고 미리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111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리상담사, 전문가들, 여기 지금 심리상담 와 계셔요.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제가 봤던 많은 사람들 화가 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아버지 저한테 하시는 말씀, 내 인생 결혼 이제 그 젊은 사람이었어요. 10수년 동안 살면서 같은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어느 날인가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여자가 내 앞에 와이프가 울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있었어요. 근데 그 우는 순간 똑같은 아픔이 나한테 다가와서 우리 부부 3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냥 함께 울다가 잠이 들었던 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화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화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혹은 그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